기업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정보를 기록하는데 결국 회계 정보라는 것은 유용성 있는 정보여야 된다. 유용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그죠? 정보 유용자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성을 유지했을 때만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이 관리비와 공동주택 업무가 관리비의 부가수납이 우리 업무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차감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언제 회계 처리하느냐. 자, 보죠. 우리는 관리비용의 집계는 매월 단위의 집계가 이루어지고 부가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데 만약에 전체의 관리비용이 다 부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아파트는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전체가 다 부과되는 건 아니다. 그럼 관리비 차감의 경우에 말하자면 관리비 차감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정한가? 말하자면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는 시점에 관리비 차감을 표시하느냐 아니면 미수관리비 계산 시점에 관리비 차감을 표시하느냐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관리사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관리비 차감 회계 처리의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오면, 10월 달에 당월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오면 회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100만원 입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해서 야를 잡수익을 발생으로 회계 처리하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입 해서 관리의 수익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국토부가 우리한테 이 100만원에 관련해서는 청소 경비비에 대해서 준다. 청소비에 관련된 게 30만원, 경비비에 관련돼서 70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왔다면 야는 기본적으로 관리비 차감할 거예요. 그죠? 관리비 차감해요. 관리비 차감하고 관리비를 차감하죠. 그러면 이 관리비 국토부가 처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되는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로 차감하여라고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회계 따로 부가 따로인데,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10월분의 관리비를 부과할 때 야를 청소비로 30만원, 경비비로 70만원을 70만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파트는 10월달에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는 청소비랑 경비비밖에 없는데 청소비는 300이고 경비비가 700이라면 우리는 월 중에 10월 중에 그죠? 10월 중에 월 중에 1000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비용 계정 회계 처리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자,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 1000만원을 관리비로 부과할 건데 실제로는 얼마? 1000만원 중에 그죠? 일자리 안정자금 청소비와 관련해서 30만원 경비비랑 관련해서는 70만원을 차감하고 900만원만 부과할 거예요.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부가에 가서 우리는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과할 건데 입주자 등의 관리비 고지서에 우리 아파트는 청소비는 그죠? 청소비는 얼마? 300이고 그죠? 경비비는 700인데 차감은 청소비 차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청소비 차감 30만원 경비비 차감 그죠? 70만원 으로 해서 실제로 부가액은 900만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 아니면 청소비는 300이고 경비비는 700인데 차감 일자리 안정 차감으로 100만원을 해서 부가는 900만원이다.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죠? 총괄표에 청소비는 270만원 맞죠? 경비비는 630만원을 해서 관리비는 900만원 이거 밑에 내역에 청소비 300만원 다 빼기 30 경비비 700만원 빼기 70만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부가에서 표시는
아파트가 내역을 판단해서 표시하면 된다. 이건 회계 처리는 보겠습니다. 그럼 표시는 표시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회계 처리는 자 10월 31일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잖아요.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는데 관리비 수익은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원. 이게 뭐냐, 미부가 관리비 계정을 썼을 때 미부가 관리비는 얼마? 그죠? 1,000만원은 관리비 수익 계산하지만 실제로 부가액은 900이니까 미부가 관리비 900만원. 이 100만원이 뭐예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우리가 10월분에 입금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 관리의 잡수익의 발생은 10월분에 관리비 차감으로 회계 처리한 거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는 보겠습니다. 일자리 수익, 관리의 수익, 잡수익의 발생을 쓸 때, 잡수익의 발생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뭐예요? 잡수익의 사용 계정을 다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관리의 비용 계정을 쓰는 거지. 그래서 어때? 자, 재무제표에는 10월 31일의 재무제표에는 어때요? 자, 관리의 수익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익, 일자리 수익 100만원 이고 관리의 비용으로 일자리 비용이 100만원이 나타내서 운영성과표에 나타나져서 정보가 그죠? 자, 통째로 총액으로 표시되는 게 회계예요. 그래야만 된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쓰는데, 자,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쓰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회계 처리하면 나타내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다. 입니다. 회계는 총액 표시이고, 공동주택이 관리의 수익, 잡수익의 발생을 쓰게 되면, 우선 사용하게 되면 해당되는 대응 계정을 써서 관리의 비용으로 나타내는 게 회계예요. 공동주택 회계예요. 그럼 봐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자, 사실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나타내질 때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죠. 근데 보겠습니다. 자, 특정 단지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처리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10월의 관리비 수익은 1,000만원이고 그죠? 그러면 자 1,000만원인데 자 이 전체를 미부가 관리비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자, 이 같은 경우에도 11월 20일 날 우리가 미수관리비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미부가 관리비 계산액 증가를 그대로 대변에 없애고 이게 미수관리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회계 처리하겠지. 자, 근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비용을 말하자면 관리비 수익의 계산 시점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11월 20일 미부가 관리비 수익의 계산 시점에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요렇게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각각의 단지라는 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우리 아파트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 되는데 자 10월분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10월분 관리비 부과할 때 차감한 거예요. 차감하는데 회계 처리를 관리비 수익의 계산 시점에 할 수도 있고 10월분이니까 그리고 미수관리비의 계산 시점에 할 수도 있고 역시 야도 10월분이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자 계속성에 따라서 이 관리비 차감을 관리비 수익 월말에 하면 계속 월말에 하고 그죠? 미수관리비 계산 부가마감 시점에 하면 계속 부가마감 시점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봐요. 만약에 자 우리가 부가마감 시점에 관리비 차감을 하면 자 10월 31일 시점의 매월 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10월 31일 시점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은 100만원일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 비용은 없는 거지. 맞죠? 없잖아요. 10월분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회계기간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죠? 수익 비용이라는 것이 관리비 차감은 똑같이 10월분 내줬지만 회계처리는 말하자면 관리비 수익을 계산한 시점에 하나 미수관리비 계산한 시점에 하나 회계기간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12월 31일이라면 어떻겠어요? 12월 분이라면 그죠? 이건 다음에 일어야 될 것이고 그죠?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12월 31일 시점의 운영성과표라면 어떻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 차감을 미수관리비 시점, 계상 시점에 하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회계기간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회계기간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자, 관리비용, 수익과 비용 계정이라는 것은 정리되는 계정이에요. 결산 기말에. 그죠? 말하자면 이게 12월이고 1월이라면 이런 회계 처리를 통해서 당월의 단기 순이익이 그죠? 100만 원 더 커지는 거죠. 맞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회계 처리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결국 2월 20일쯤 이익을 처분할 미처분 이익 경우에 1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늘어나는 건데 이미 12월달 관리비를 부과할 때 차감해버렸잖아. 맞죠? 이미 차감해버렸잖아요. 회계처리 1월달에 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관리 주체는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관리 주체는 12월 31일에는 그죠? 다른 회계 처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12월 31일에 일자리 비용을 그죠? 일자리 비용을 100만 원 더 계상해주고 이 계정은 뭐야? 말도 안 되는 가수금 가지급금이란 임시 계정으로 쓰고 1월 20일 날 그죠? 일자리 비용 대신에 이 계정을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20일에는 똑같이 미수관리비 그죠? 일자리 비용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죠? 회계 정보라는 것은 기간별 정보의 제공이에요. 회계 기간 단위로 봐야 되는 거죠. 관리비의 부과는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회계라는 거는 회계 기간 단위로 봐야 되는 게 회계입니다. 회계라는 거죠. 그럼 봐요. 수익 비용 계정은 기본적으로 회계 기간 기말에 정리하는 계정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라는 상황에 관리비를 차감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회계 처리는 관리비 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한 업무가 될 수 있고, 그죠? 편안한 업무가 될 수 있고, 회계 처리의 계속성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자, 관행적으로, 자, 관리비 차감을 미수관리비 계상 시점에 하게 되면, 회계 기간 중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회계 기말에는 뭔가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가능하면 관리비 차감은 그죠? 관리비 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해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업무가 훨씬 이제 단순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